다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법원에서 나와서 이 사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죠, 소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340일 만에 넘어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일단은 보석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거가 딱 정확하게 제한되고 모든 사유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하.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건 처음인데, 전에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95년에 구속돼서 97년 12월 달에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가택 구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엔 가택 구금이라고 봐요. 내용상 봤을 때 그런 네. 성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서 풀려난 거는 첫 사례라면서요? 예상하셨습니까, 허만섭차요? 저는 예상을 좀 못한 이런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갔기 때문에 사법부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판사의 어떤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39억 원의 어떤 다스를 통한 다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것에 의한 어떤 그 횡령 혐의, 그 다음에 삼성으로부터 67억 원의 어떤 대납하게 한 이런 혐의 등에 의해서 7개 혐의 때문에 징역 15년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네. 중형을 받았고 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그 판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뜻밖의 어떤 결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보석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처음에는 나를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냐 그런 반응도 보이셨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오해사는 일은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4월 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조건을 근데 주렁주렁 달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건 보석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가택 구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은 그렇죠. 네. 보석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할 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피고인 측에 재판장이 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조건이 있는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오케이 하겠어? 네. 이거를 의사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10분 후에 이런 조건이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피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다는 거고 주거 및 외출 제한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논현동 사저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주거 및 외출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견도 직계 가족하고 변호인으로 한정을 한 거예요. 네. 보증금 10억 납부. 저번에 10억이 현찰로 납부한 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아마 보험 증권으로 끊어서 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허가를 한 건데 저 자택 구금 수준이다. 저거는 재판부에서 오늘 얘기한 겁니다. 네. 재판부도 여론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가 풀어준 거다. 아하. 만약에 한 달 후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달 먼저 풀어주지만 저렇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 데는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법원이 본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까지도 오늘 법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보석을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하면서 눈에 띄는 사안은 돌연사를 주장하면서 병보석을 신청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때그때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요. 한 2가지 정도로 서울대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당초 돌연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계속 병보석을 요청을 해왔었는데 법원이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지청한 사유가 2가지예요. 네.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병보석 아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방어권 보장. 자, 재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증인신문 하나도 못했다.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먼저 풀어달라. 이거 방어권 얘기 2개 한 거예요. 네. 근데 법원에서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잖아요. 네.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가려면. 그렇게 장소 변경 신청을 하라. 아하. 그 얘기예요. 아파서 병원 갈 거면 병보석 허가 네. 안 한 거니까. 네. 만약에 병보석을 허가했다면 병원까지는 주거지를 어떻게 하냐면 집,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두 가지를 제한합니다. 병보석을 풀어주면. 근데 병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빼고 자택만 거주지로 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강문 변호사 얘기는 조만간 허가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병원 갈 수 있게 일시적으로 그 부분을 좀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하겠다는 이거죠. 자, 오늘 이 보석 허가 결정을 두고 이재호 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부 검찰의 잔인무도한 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당 반응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당연하다라면서도 허가 이후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예,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납득이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보석을 허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이렇게 붙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중병을 지금 앓고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무호흡 상태, 수면 무호흡 상태라서 산소 호흡기도 이렇게 착용하고 했었기 때문에 건강이기 때문에 지금 보석 허가는 지금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과연 이것이 보석을 받을 만큼 이렇게 정말 사람이 어떤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어떤 그런 병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요, 보석을 주장하면서 과거에 굉장히 화가 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아프다는 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도 감옥에도 죽어나가지. 내가 보석으로 나가겠냐. 제일 위험한 게 무호흡증이에요. 우리가 사정에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걸 이제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이제 겨우 이제 수면을 하고 그러시는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이라고. 다 지금 노인이 당뇨가 밖에 있을 때도 당뇨가 있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심한데 당뇨가 합병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강선 의원님, 그러니까 재판부 얘기를 아까 김태현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이번에 보석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것 갖고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보석 허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4월 8일 구속 만료가 거의 한 달 목전에 그렇죠. 앞두고 있었고, 근데 또 법원의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또 그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호 고문이 이야기한 저 산소호흡기가 있던 산소호흡기가 아니라는 그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저게 양압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가족 중에 한 명도 양압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좀 굉장히 흔한 그런 질병입니다. 수면 중 무호흡, 쉽게 말하면 코를 고는 동안 이렇게 약간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문재인 케어 이후 보험도 적용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면 중 무호흡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그 양압기 가격이 보험 적용 전에는 비쌌어요. 이제 보험 적용되니까 수면센터 가서 검사 받으시고 그 양압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우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재판 전략이랄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석 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이제 4월 8일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안에 다 재판 끝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기한이 끝나니까. 그런데 보석 신청을 해서 이제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다 조건이 붙어가지고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물었을 거예요. 네. 당신 만약에 구속기간 만료하고 한 달 후에 나갈래? 그러면 그때 그냥 나가? 대신 지금 나가면 조건부터 선택해. 이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4월 8일 이후에 4월 9일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갑자기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영장 하나 더 청구하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각을 해봤겠죠. 만약에 4월 9일 날 나간다고 한들 그렇다고 한들 내가 집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뭐 테니스 이상하고 좀 테니스 치러 갈 수도 없고 네. 뭐 측근들이랑 대교 만찬할 수도 없고 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지금 변호사 만나는 거 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한 달 먼저 나가는 게 낫다. 왜? 4월 8일, 9일 사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고민을 10분 동안 변호인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했을 거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 시나리오는 검토했을 거예요. 보석 그냥 한 달 더 버텨서 구속기간 만료를 노려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맞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 그래 했으니까 네. 뭐 결과는 뭐 본인이 감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위원장님께서는 사의 표명 예. 자, 수고하세요. 예. 일단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온 게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군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자체를 일종의 그 어떤 보복성 수사 내지 그 무리한 적폐 수사라고 이렇게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지금 그 이후에 그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삼성 대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스가 본인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다스와 삼성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검찰 쪽의 어떤 그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인들을 1심에서는 증인들을 많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불러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들을 가지고 이제 다투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한번 그 얘기도 했어요. 뭐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 증인 소환장 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판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보기에는 일부 증인들이 일부러 소환에 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재 탐지를 해가지고 반드시 증인을 출석하게 해라. 네. 출석 안 하면 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와 한 10몇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증인. 그 증인 신문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부구속 상태에서 증인 신문에 가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죠. 네. 예전에 구속 상태에서야 뭐 주 3회 재판, 4회 재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안 하고 뭐 월직대로 한 일주일에 보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에게 난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뒤에도 좀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보시면서 어떤 점 느끼셨는지. 오늘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 5.18 망은 장사기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참했어요, 두 분이? 잘 맞습니다. 하여튼 저 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5.18 망언 징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한 황교안 대표 현장에서 이런 항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자, 허만수 차장. 일단 황교안 대표 이제쯤은 좀 직접 목소리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윤리위원들 자체가 모두 사의를 표명해서 공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2월 28일에 그 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지금 3월 7일이죠. 6일이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되고 나서 뭐 이렇게 당을 추스려야 되니까 기다렸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쟁점이 5.18 망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장을 묻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빨리 내한테 이렇게 입장을 묻느냐 이렇게 서운해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는 뭐 대표로서의 어떤 물론 원칙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대표로서는 어떤 큰 방향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당 중진의원 회의에서 5.18 징계를 두고 당내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징계를 단호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황교안 대표 앞에서 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5.18에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5.18 문제가 황교안 대표님과 최고위원 문제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첫 단추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참마소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이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입장은 빨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네, 그러면 3월 6일. 예. 3월 6일입니다. 예. 5.18이면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 징계를 한다면 징계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네. 징계 절차에 대한 그 결과가 국민 여론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제명을 했다면 그게 네. 여론 속에 녹아들어서 여론이 이렇게 진정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빨리 처리를 하지 않고 질질질 끌다가 5월 18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그러면 굉장한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 네. 5.18은 지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역사의 문제인데 특히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망언이 좀 차원이 다른 망언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굉장히 후벼파는 그런 망언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봤지만 전혀 뭐 반성의 김이나 그런 게 없어요. 누가 프레임을 짰죠? 본인이 공청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에 네. 대한 결과로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본인들을 링 위에 올렸다. 지금 저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